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흐름이 계속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에 대해서 52%가 인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각은 45.1.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공정하다 50.7, 불공정하다 45.0,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45.3,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49,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1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는 차기 집권 세력과 관련해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리얼미터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과 트렌드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특히 중도에서 큰 변화를 좀 만들어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추세일 걸로 보이는데 예. 갤럽 여론조사 나오고 MBS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조간에서 정말 많이 짚은 게 이 중도 여론층이 가다가 유턴했다라는 거였어요. 한번 막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정치적 소란을 피운 거예요. 붙어라 내 쪽으로 붙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뭐 복귀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하면서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싸늘하게 식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 거의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부하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엄 세력이 아니다 한다고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층은 이미 너네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권력을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중도층한테는 대단히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지표들이라는 평가였어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아주 그 외피를 보고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늘었네. 뭐 50%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민돼서 그래 우리 이 방향으로 가자의 그 패착을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 보고 정치해야 되는데 지지율 보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온전히 담습니까? 막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주 네네. 악의적인 질문 앞에 배치하고 뒤에 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묻고 이런 부분들 국민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정말 본인들도 많은 당원들 만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깊이 새긴다면 이런 정치 행보는 정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고 우리 미래 아이들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물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누가 집니까? 본인들이 져야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탄핵을 제가 겪으면서 참 네.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는 특검이라고 하는 윤석열 수사팀장 아마 생각나실 거고 언론에 기대서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 기대 가지고 검찰과 언론이 사실 만든 탄핵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의 탄핵이었고 그때의 탄핵의 결실은 그냥 문재인 정부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오면서 또 한 번 탄핵을 맞이한 건데 이번 탄핵의 아주 유의미한 부분은요. 우리 취재 편의점 같은 이런 뉴미디어에서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국면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한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그 빙하가 녹는 이런 저는 차원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1조 1항은 민주공화국을 말하고 있고 1조 2항을 잘 안 읽지만 가장 유명한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네. 국민주권을 우리가 확인한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뭐 지지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5대5 싸움 될 겁니다. 5대5 싸움이 될 거고 지난 탄핵 대선도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치면 이제 상대 야권들을 합치면 거의 5대5로 비슷하게 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만 이번 탄핵을 주도한 쪽은 시민사회,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응원봉 거의 빛의 혁명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세력들이 이제 새 나라 만드는 데까지도 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한 언론들이 지금은 많은 역할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 대선 때는 정치인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거처럼 자꾸 기술 부리지 마시고 그냥 원칙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면은 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되고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 여론조사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세력들도 아마 쉽게 보면 안 될 겁니다. 이번 대선 어려운 선거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만 믿는다면 저는 그 세력이 국민들을 정말 대변하는 좀 올바른 정치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모셔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여러 유의미한 여론 지표들 쭉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동해서 갤럽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무려 6%포인트나 앞서는 조사가 나왔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진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9%로 주저앉았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의미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다. 19%로. 물론 이제 응답하지 않음이 이제 가장 높아요. 34%인가?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무응답이 24%네요. 24%. 근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뭐 여전히 좀 유보적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정당 지지도인 것이고요. 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37%가 유보, 응답 유보율이 이제 제일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보율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제일 높은 게 이재명 대표다. TK에서조차도 이런 거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죠. 그 동안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아예 평가를 안 하거나 그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번엔 좀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중도 보수 선언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 못하는데 민주당 지금 뭐 기본소득 이런 거 너무 좀 나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이거 안 한대 안 할 수도 있다 했더니 어머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울산을 갔다 와서 택시를 타는데 뭐 울산 좀 분위기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다면서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사분이 아마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분 남자분이셨는데 지금 손님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울산의 택시 기사분께서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가 크셨어요. 뭐 그 한 분이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기저에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그냥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 쪽에 살아있는 민심 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여기 오늘 또 오기 전에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죠. 근데 어르신들 저 되게 이뻐합니다. 저를 되게 이뻐하셔서 속마음을 막 얘기하시는데 막 1년 전에 한동훈 좀 제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저한테 막 그러셔서 저는 그 당 떠났고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이랬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되냐고 막 상담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문수 본선 경쟁력 없다 다 아세요. 그분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이거 뭐 수사 리스크 피할 수 있겠어? 그러더니 한동훈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1년 만에 제가 1년 전에는 한동훈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땐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준석 정말 막 경기하듯이 싫어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럼 제가 이러죠. 그럼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네요. 저는 대선 나가고 싶어도 저는 못 나가요.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찍어줘요. 이렇게 제가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보수는 분열이 상수거든요. 보수 분열은 상수고요. 이거는 뭐 누가 뭐 보수 안 갈라도 돼요. 그냥 상수예요. 왜 그러냐?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 대선은 이긴다고 생각하고 대선 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 가보니까 뭐 예상되는 출마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막 광역자치단체장들 이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지금 무너져가는 이 보수의 남은 찌끄레기 부스러기 자산을 내가 인수하겠다. 결국엔 보수 주도권 다툼이거든요. 주도권 다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제가 보수의 종말을 작년에 썼지만은 종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국민의힘 비판도 많이 안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그냥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보수 쪽에 지금 저 지지율은 1대1 구도로 지금 나눠놓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 유의미한 조사입니다만은 보수가 실제로는 유일한 후보를 밀어서 초결집해가지고 대선을 치른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